안녕하세요. 국어영역 강사 심찬호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저희 정규 커리큘럼상의 두 번째 강의 생각하며 감상하기 강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좌를 진행하기에 앞서 1월 달에 생각하며 글읽기라는 독서 집중훈련 강좌를 4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간 커리큘럼 상이나 아니면 또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요맘때 독서와 문학을 섞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 찝적 저거 찝적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겨서 과감하게 저희가 1월 달에는 독서만 집중적으로 하자. 조금 더 크게 보면 국어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글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당장의 성적이 오르진 않더라도 이 수능 국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작게는 독서 영역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괄목상대할 정도의 인식 전환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수강하시기에 앞서 노선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려면 앞서 생각하며 글읽기를 선행 또는 병행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는 독서를 끝내고 문학을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강좌부터는 독서와 문학을 함께 진행하고 독서와 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들을 걷게 되실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감내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에서 가리키고 있는 수능 문학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온전히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그 깨알 홍보 아닌 깨알 홍보를 해보면 좀 세속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저의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모든 강좌 중 이 강좌가 가장 매출이 높고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하며 수강하는 층위 자체의 성적대가 좀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잖아요. 뭐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강좌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강의들하고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강사들이 강의하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좀 시그니처 강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놀랍고 신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들리는 수능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 뭐 수능 문학과 문학은 다르다라는 그런 개소리들에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인 그런 강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좌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강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PPT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교과서 감상의 틀과 기출문제만으로 가장 올바르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수능 문학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히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보조사, 그리고 가장 최상급, 마지막에 끝낸다라는 말. 국어 영역의 끝은 없죠. 실제 이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문학이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가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학 같은 걸 전공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문학이 진짜 전체 문학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되게 이제 문학이 상위권의 변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학이라는 것이 어렵다의 느낌보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뭔가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정답은 찍지만 이게 왜 정답인지 선명하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조금 더 가면 뭔가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부족한 게 혹시 문학 개념인가? 뭐 EBS인가? 또 가끔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오답이 발생하는데 왜 어떤 사고 과정을 밟았기에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걸까? 그게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강좌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틀은 심찬호의 뇌피셜, 심지어 뭐 대학에서 찔락찔락 학부생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나 또는
그 여러 논문들을 읽고 아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적용받으시는 15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감상의 틀을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접 학습 활동을 다 쓰면서 지금 교육과정이 뭐 해설서도 당연히 읽고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것이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소위 개념어라고 들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알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잡아 드릴 것이며 지문 감상을 함에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교과서 틀에 맞춰서 깔끔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좀 더 가서 기출문제들에 계속 그것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맞히든 틀리든 머릿속에 사고 과정이 깔끔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서는 문학이라는 것이 재밌다. 수능 문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경지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 정도 자신감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배우는 사람 역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가보시죠. 주차별 계획을 말씀드리고 교재 소개하고 현장 시간표 안내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온라인 개강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개강은 현장보다 항상 일주일이 늦어요. 이제 수업을 하고 인코딩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2월 4일부터 5주 동안 매주 업로드가 2강 내지는 3강. 만약에 뭐 쉬는 시간 없이 달리면 3시간 반짜리 한 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고 아마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가 종강하고 나면 3월 초 요렇게 되겠죠, 그죠? 프롤로그는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좌 페이지를 눌러봤을 때 프롤로그 2개가 확인될 거예요. 첫 번째 프롤로그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며 글읽기에서도 진행했던 것이라 여러분들 뭐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보신 분들 딴에는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에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 이제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촬영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이 상위권의 변수다라는 주제로 5가지 테마를 쭉 영상으로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문학은 왜 상위권의 변수인가? 두 번째, 수능 문학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들. 여기서 말하는 오해들이라는 것은 뭐 작가도 틀리는 수능 문학 왜 우리가 공부해야 돼?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 세 번째, 보기 문제의 본령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실 텐데 문학에서의 보기를 먼저 읽냐 마냐 이것이 이제 논쟁의 본질은 아니에요. 문학에서의 보기가 도대체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교과서 이런 것들을 쭉 근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이제 보시면 노선에 동의하시는 시간이 되게 빨리 안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에 빨리빨리 동의하실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수능 문학은 무엇을 측정하고 싶은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묻고자 하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놨고요. 마지막, 우리는 왜 문학을 하는가? 제가 수능 문학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해놨어요. AI가 발달하는 시대고 수능에서 문학을 빼야 된다. 소위 이제 비문학만 있어야 된다. 사실 지금 교과에서 다음 교과에서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문학을 주로 내야 돼 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뒀어요.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선이 무엇일까? 심찬우가 문학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 그러면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서정 그리고 교술관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사분법 체계를 따르고요. 서정, 서사, 교술, 극이거든요. 근데 주로 묶이는 것이 서정과 교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감상의 틀의 기본을 좀 알려드리고 이후에 현대시에 직접적으로 감상의 틀을 적용해서
감상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요 정도면 애들 잘하겠지 싶었더니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교재에다가 연습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수업을 끝내고 뒤에 연습하기용으로 현대시 2세트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모두 이 촬영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바로 오픈은 하지 않고 요거를 듣고 그리고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까지 업로드가 되면은 할 때 같이 얘도 업로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글 듣고 오신 분들 계실까봐 여기 연습하기의 경우에는 교재 지문만 수록되고 복습하기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예습을 충분히 하고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뒤에 고전에서 드러나는 세계관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이제 고전 시가를 학습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죠. 이 소위 고전 필수 어휘라는 것을 알아야 되나요? 고전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때 말하는 건 고전 어휘 많이 알면 좋지. 해석되면 좋지. 근데 현재 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전은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휘, 해석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세계관이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장담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수능 문학 강의들 중 저희처럼 고전을 담백하고 쉽게 설명하는 강의는 없을 거예요. 막 무슨 뭐 만화 그리고 막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완전 고전을 고전대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아주 이런 기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고전에서 주제들이 막 한정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일단 시작부터 왜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출발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연조화 막 이런 거 말고 자연 친화적 정서가 당시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에서 왜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리 설명부터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고전이라는 것도 나름 논리가 있네. 아주 머나먼 옛날 이야기 같겠지만 왜 이거를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할 수 있을 거야. 또 뒤에 연습하기가 2세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전시가 다룰 때 좀 좋으실 거예요. 또 뒤에 이번에 서사와 극갈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극은 뭐 사실 이제 무대, 그 다음에 카메라, 희곡과 시나리오를 다루는 것이라 그닥 어렵진 않은데 소설이 좀 빡제죠. 그래서 맨 처음 시점에 대한 수능적 해석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점에 대한 수능적 해석은 단순히 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출문제들을 갖고 와서 시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시점을 요리하는지의 과정을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26학년도 수능에 독가촌 풍경 모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소설의 대세는 제한적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한적 시점 좀 어려워하시죠? N생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최만식의 미스터방이나 박태원 선생의 골목안 같은 소설에서 풀긴 푸는데 뭔가 시점 자체가 명확하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하고 이제 현대소설 또 연습하기 2세트 들어가 있고요. 뒤에 고전소설, 무슨 게 잡다하게 뭐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아마 이거 숙달되시면 고전소설 절대 안 틀릴걸요. 연습하기 2개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생감이 종강하고 나서 3월달에 기출의 테마 DNA 강좌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올해 준비한 심찬호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연속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전시가편, 고전소설편 몇 개 있거든. 경제편 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전 시가나 소설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시가 쪽에 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기출의 테마 D인이 2.0 갔을 때 고전 시가 진짜 제대로 또 한번 드릴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학습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월 넘어가서 심찬우의 플레이리스트를 개강할 겁니다. 그때 또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거기에서 뭐 가사문학이 뭐야? 시조가 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내신식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 필요한 것들, 마치 수능 수학에 필요한 중학교 도형 뭐 이런 강좌의 느낌으로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개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학습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될 때 그때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시점을 일부러 3월 이후로 잡았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또 언제 올려요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제가 때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왼쪽은 주교재, 중간에 에필로그 문제, 마지막에 해설. 저희가 생각하며 그릴기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에필로그 해설이 생글 때는 독서 지문에 대한 해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문학 해설은 지문별로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지문 해설은 좀 빼고 핵심이 되는 것들만 넣고 문제에 대한 해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저희가 조금씩 주요 지문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에필로그 해설 게시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아마 이제 클래스 들어와 보시면 그 메뉴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에필로그 해설 게시판 있죠, 그죠? 거기에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매주 조금씩. 그러니까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그 에필로그 지문 해설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문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니까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 또 여러분 저도 이제 사람이고 이게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으면 이게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 강의 그대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강의 그대로 보니까 한 30분 찍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은 이제 17분 25초를 지나고 있고 이게 NG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계속 다시 찍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든 지문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해설에 좀 더 초점이 갈 것이기 때문에 왜 이건 안 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도 DB가 있으니까 질문이 주로 나오는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또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지문들 위주로 해설을 진행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완강 이렇게 표기를 해두면 더 이상 생감의 에필로그에서는 문학 지문 해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다른 교재, 다른 에필로그에도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시간표인데 올해는 제가 완전히 이제 현장 시간표 깔끔하게 제 삶의 스케줄에 맞게끔 정리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타임씩, 그죠? 저는 이제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주말에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그 수업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몰입감 있게 수업하려면 제가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2개, 3개 있으면 막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수업을 여기서 더 늘리지 않고 내년에는 더 줄일 생각이야. 한 2개, 뭐 이렇게 3개. 여튼 수요일날 시대인재 목동, 목요일날 대참 분당, 금요일 토요일은 예섬대치. 만약에 이제 생감 때부터 현강에 오실 분들은 각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개강은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 개강은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개강하거든요. 지금 달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생글 종강하고 생감 개강하는 게 제일 빠른 게 시대인재 목동이니까 1월 28일 수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강을 처음부터 들으실 분들은 1월 28일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마 이제 저에 대해서 이래저래 알아보셨다면 심찬호의 문학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정석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수능 문학에 대해서 참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업 때 다루는 문학의 방향이 가장 정확하고 이건 많이 이러면 좀 오반가요? 하여튼 옳은 것입니다. 건방진 자식,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기반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반박의 여지가 없을걸요. 문제를 잘 푼다, 정답을 찍는다, 그게 요령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왜 답인데, 이건 왜 오답인데, 또 문학 감상의 피지컬이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교과서 틀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다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독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학만큼은 오직 교과서의 틀과 기출문제만으로 수능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거기에 이제 뭐 추가로 EBS가 붙겠지만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처음에 들을 땐 좀 생소하고 낯설고 때에 따라 이제 어렵고 저게 시험장에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강의를 들었던 묻 선배들의 후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렇게 문학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신감을 가지고 본 수업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